영변 핵단지 설치,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플루토늄 시설, 모든 우라늄 시설, 포함한 모든 핵시설을 통째로 미국 전문가들이 미국 회사에 영구적으로 폐기할 때 대한 그런 역사적으로 핵을 제한하지 않았던 그런 제안을 이번에 했습니다. 그 대신 a very limited concession by the North Koreans involving the Yongbyon complex, which it includes an aging nuclear reactor and some percentage of their uranium enrichment, plutonium reprocessing capabilities. 예, 지금 말하는 것만 딱 봐도 북한에서는 이 영변을 정말 대단한 걸로 생각을 했고 그게 거의 다다. 우리가 갖고 있는 비핵화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부분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볼턴은 별거 아닌 듯 노후화됐다라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생각과 북한의 생각이 달랐고요. 네. 북한은 작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던 평양에서부터 합의를 하게 되는 과정에 미국의 상응 조치가 있다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아마 이번 회담에 대해서 나오게 됐을 경우에 물건을 팔러 나왔다면 비핵화라고 하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물건을 팔러 굉장히 높은 값을 매기고 나왔을 겁니다. 네. 하지만 미국이 보게 됐을 경우는 영변 핵시설의 값어치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판단했을 것이고요. 네. 지금 현재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 전체에 대한 모든 폐기를 원한다기보다는 미국과 북한은 어느 정도 단계별 비핵화에 대해서 총론적인 합의는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미국이 해야 된다고 판단했던 것은 적어도 핵시설에 대한 폐기, 핵 동결에 관한 부분들을 매듭지려고 했던 것이고 거기서는 영변 핵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 외에 있는 우라늄 농출시설 전반에 대해서 함께 폐기 절차에 나와야 되는데 북한은 그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판이 깨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요.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가진 거의 3, 4%밖에 안 넣는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변은 지금 북한이 숨기고 있는 각종 핵시설로 보면 30곳 중에 하나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북한이 지금 풀어달라고 하는 대북 제재는 11개 중에 5개인데 뭐 이미 다 많이 나온 얘기입니다만은 뭐 석탄 수출이나 석유 수입을 막는 그런 핵심 제재이기 때문에 미국이 갖고 있는 제재의 90%를 풀어달라고 미국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약 4% 돼야지 90%. 딜이 안 된다고 미국은 본 겁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4%가 아니라 예를 들어 영변이 한 우리가 90% 이상 우리의 것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인식차는 굉장히 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찬호 의원은 이제 두 가지의 딜의 무게가 달라서 이게 지금 안 됐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신뢰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영변 핵시설 폐기도 미국의 전문가까지 같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같이 폐기하는 과정을 사실상 사찰하는 것까지 내놓겠다라고 한 것이 그동안 사찰이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내놓은 것이라고 받아들이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그것의 값을 얼마 쳐주지 않았다는 것인데 북한의 의구심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부터 뭐 핵 사찰이 대상이 되는 뭐 모든 프로그램을 다 내놓아라, 모든 리스트를 내놓아라 했을 때 미국이 그거 다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 무엇으로 그것을 서로 신뢰관계를 쌓아가면서 이 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미 간의 신뢰를 얼만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느냐라는 면에서 어쩌면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는 그 정도의 신뢰가 구축되지 못했다는 것을 좀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김종대 의원께서 했던 말씀이 되게 좀 이렇게 쉽게 와닿던데 결혼은 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파혼을 한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던데 다행히 북한과 미국이 함께 적어도 계속해서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려고 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아마 이 어떤 커다란 빅딜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더라도 로드맵에 의한 그런 이제 빅딜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제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전문가가 계신 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 좀 교수님한테 그래서 듭니다.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생화학 무기는 사실 이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우리는 모르는 어떤 과정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생화학 무기까지 제안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볼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처음 알았거든요. 생화학 무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그건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느꼈을 겁니다. 이제 배 의원님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입장은 다 발가벗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발가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이야기가 나오면 다른 이야기를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화학 무기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핵 문제가 우선인데 생화학 무기까지 꺼내는 것은 미국이 뭔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북한은 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이 제가 두 개의 합의문 중에 후자 합의문, 그러니까 미국의 일괄 타결 또는 미국의 기존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그 합의문이 나온 것은 결국 이번에 북측과의 합의를 할 생각이 별로 없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쨌든 서로 간의 입장 차를 확인하면서 그러나 판을 깨지 않는 김정대 의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파원은 하지 않되 그러나 이제 계속 그 중美정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정도는 놓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븐